김태열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여의도 타짜. 이종근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번째 시그니처 코너 아닌가요? 왜 그래요? 첫 번째지. 아직은 DMZ가 아직은 조금 그래도 타짜를 추격을 하고 있지만. 근데 왠지 아쉬워하는 투로 얘기해요. 왜? 저 DMZ 하는 날 제가 뭐라고 오프닝 하는지 그때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니 뭐 그 듣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긴데. 그 사람들한테 뭐 네. 비었을 때 사회 또 다 맡기셨더만요. 뭐 이제 아. 손 들어준 거지. 그러게 뭐. 말이야. 장타짜 이 자리가 탐나시는구나. 아니 저는 꿈도 안 꾸는데. 제가 한번 또 휴가를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아 예. 참. 자, 지금 원래 이제 4타짜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타짜가 등장하고 있어. 4번 타자 왔습니다. 4번 타자. 자, 윤타짜 등장했어요. 오늘 윤타짜, 2타짜, 장타짜, 김타짜, 4타짜와 함께 하는데 자, 이거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이 요거네. 얘가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닌가? 지금 오늘 아침에 총선이에요. 오늘 찍어야 돼 지금. 9시부터 시작이야 투표? 7시인가? 그러면은 오늘 총선이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왜 이 얘기 왜 했냐면은 저희가 네. 장성민 전 미래기획관이 방송에서 150석, 160석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가 발끈해서 근거 없는 전망 하지 마라.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예, 바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이종근 평론가님은 예측 못 하시겠네. 아 그래요? 뭐 내가 왜? 나 후보 아니에요? 후보는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이거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네, 예. 저도 몇 년 전부터 이거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어디서든지. 왜 틀릴까봐? 아니요. 예. 너무 맞추니까 네. 피곤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자 윤타짜 마이크 5분간 정지. 자 그러면 그래도 해봅시다. 이 타짜는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지금 그러니까 상황 오늘이잖아. 한다면. 오늘 하면. 오늘이 나는 정점이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정점. 지금이.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은 어떤 이슈는 이제부터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 내려갈 거야. 그거를 전제로 해서 최대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약 한 160까지는 가능하다. 지금 하면. 지금 하면. 그런데 진짜요? 실제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는 이제 조정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끝은 나중에 지금 160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번 4년 전에 받을 수 있는 게 최저치예요. 네. 모든 지역구들을 보면 이건 뺏길 수 없는 지역구들이야. 네. 그냥 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그럼 플러스 알파만 남은 거잖아. 플러스 알파에서 수도권이에요. 결국은 수도권인데 서울에서 지금 보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한 20석 가까이는 전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합쳐서 한 20. 그러니까 8석이니까 12 정도는 더 플러스 된다. 그다음에 인천 스윙보트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 지선 때 완전히 또 국민의힘이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지금은 11대2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뭐 또 경기도에서 야에서 30% 정도 갖고 온다. 거기에 낙동강 벨트 플러스 강원 다시 회복 이러면 전체적으로는 약 한 40에서 50은 플러스 알파가 된다. 자. 오늘 정점이라고 하고 이제 예, 우리 예. 전제를 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빠져나갈 길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테러. 장타짜는요. 저는 한 140대 1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어느 당도 네. 과반 수석을 얻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종국 평론가님 설명 잘 해주셨듯이 지금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최고의 좀 상종가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이제 강남하고 비례 네. 그리고 TK 지역 공천을 하게 되면 따끈따끈하대. 네,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네. 공천 결과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재평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혁신 공천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분위기 되게 좋아졌지만 네. 과반 수석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자, 김타짜. 저는 뭐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 한다면 네. 국민의힘이 한 140, 네. 그다음에 민주당 한 130, 네. 뭐 그러지 않을까. 나 30석은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군소 정당이나 제3지대가 좀 이렇게 나눠서 정의당이랑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한다면. 네. 근데 저는 이게 오늘이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뇌관이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굉장히 심각한 뇌관이 나타난 거죠. 뭡니까? 그게 여론조사 기관 문제예요. 정필모 선관위원장이 민주당에 네, 이 부분을 나도 이해를 못해서 내가 그만뒀다 이렇게 한 거면 선관위원장이 선거 관리가 안 돼서 그만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선거 전체가 지금 경선 전체가 네? 공정하다, 정당하다 이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아침에 박범계
그 새 선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당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좀 미루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뭉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빨리 해소해 줘야 되는 건데 빨리 해소를 안 해주면 저는 이 공천 정당성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게 오히려 훨씬 더 큰 뇌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숫자보다 다른 각도의 설명을 좀 해보자면은 통상 공천이 끝나고 나면은 그래도 수습하고 뭐 이렇게 뭉쳐서 저쪽으로 싸우자 그러잖아요. 민주당은 이번에 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방금 김상일 선배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비례 공천을 두고 한바탕 또 난리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민주당이 10명 정도 뽑고 바깥에서 10명 뽑는 거 아닙니까? 합치는 건데 민주당 라인업도 지금 분위기면은 또 말이 많이 나올 것이고 밖에서 나오는 라인업들에 대해서 진보당이 3명 뽑고 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또 한번 큰 바람이 좋지 않은 바람이 불 수 있고 국민의힘은 제가 볼 때는 뭐 TK 지역에서 이게 반발 나오는 게 중앙까지 확 커질까 싶고 비례도 조금 재미없는 공천 오히려 잡음은 없고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이 민주당이 더 안 좋은 일이 남아있고 국민의힘이 안 좋은 일이 남아있는 건 제가 볼 땐 그래요. 지지율은 좋은데 수도권에서 지지율을 흡수할 수준의 후보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당 지지율보다 좀 괜찮은 후보들이 있고 당 지지율 나오는 만큼 받아가는 후보들이 있고 어디든지 간에 맞아요. 당 지지율도 못 받아먹는 후보들이 있는데 공천이 완료되고 특히 수도권 쫙 내놓으면은 당 지지율을 못 받아먹는 후보들이 벌써 상당히 많아 보여요.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그 부분이 총선 본선에 들어가면은 좀 발목이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의 위기 요인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은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장성민 그 지금 전 비서관입니까? 미래기획비서관. 기획관처럼 쌍디가 부를 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좋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은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지금 워낙 또 할 얘기들이 많으니까 일단 이 민주당 공천 갈등이 있어요. 뭐 일부 언론에서 심리적 분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선택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퀴즈.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2. 불출마 선언을 한다. 3. 대표직도 내려놓고 불출마도 선언한다. 4. 이대로 마이웨이 한다. 뭘까요? 너무 쉽지 않나?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를 문제라고 내시면 예. 근데 이게 너무 쉬운 문제라 하는 것도 진짜 문제 아니야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네. 이거 이렇게 그 답이 뻔한데 그 길로 가는 게 4번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저는 기자 브리핑에서 뭘 봤냐면 어제 아니 기자 룸에 딱 들어가갖고 브리핑 팍 해버리잖아요. 그때 그 전까지 다 피하다가 갑자기 어제 한 기자 백브리핑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아니고 그저께인가 네, 꽤 어쨌든, 됐죠. 한 며칠 며칠 됐죠. 됐어요. 그래요? 며칠 됐는데 그날 뭘 봤냐면 이재명스러움을 봤어요. 오.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 막. 근데 그날은 예를 들어 그날이에요. 웃는 날. 그러니까 0점이라고 웃는 날. 뭘 봤냐면 원러들에 대해서도 답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누구지 이해찬 대표가 만난 날이 1월 21일이에요. 1월 21일인데 그날 공개적으로 다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임종석을 밀었다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이해찬과 또 이재명 둘 다. 근데 이제서야 이해찬이 임종석 밀었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해찬 측근들이 다 언론에 공개를 하기 시작해요. 왜? 압력을 넣으려고. 일종의 압력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그날 해요. 그래? 우려 내가 받아들이겠다. 근데 0점? 웃지. 이런 게 그 직전까지 갖고 있던 어떤 경직됨 그리고 기자들을 피함 이게 아니라 그대로 성남 시절부터의 그 마이너리티에서 성공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my way
뭐 원로들한테도 그렇고 민주당 적통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제 내가 이 당을 장악하고 접수했어. 내 뜻대로 갈 거야라는 선언이었고 그 다음부터 그대로 다 해요. 러닝머신에서도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탈당 얘기하고 그 전과 그 후가 다르다. 기자 브리핑에서의 어떤 모습 이유가 4번은 이미 다 사람들한테 표명한 거다. 우리 김차차 고개를 끄덕이떡 그러시고 있는데 30년 책임당 민주당 책임당은 30년 아니고 20년. 20년. 이렇게 막 날짜를 막 늘려주니까 20년 책임당 민주당 책임당원 김타짜의 분석입니다. 시스템 공천이라고 했잖아요. 어저께 그러니까 마이웨이가 어디 있어? 어. 그냥 가는 거지. 어? 응? 시스템 공천이잖아요. 시스템이 마이웨이, 마이웨이요. 유어웨이가 없잖아. 네. 그냥 가는 거죠. 그래요? 시스템 공천에 마이웨이, 유어웨이, 히스웨이가 그러네. 있어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비판 같은 건 왜 모르겠습니까?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으니까 알 텐데 두 가지가 이게 이제 틀린 길이 아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10대 맞았는데 여기서 내가 꺾인다고 해가지고 무슨 때리던 사람들이 칭찬할 것도 아니고 봐라 결국 안 되지 않냐라는 말만 들을 거니까 한두 대 더 맞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가는 게 맞다.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2번, 3번 불출마 선언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고요. 1번, 4번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계속 당대표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여론의 흐름 그리고 총선 전망이 어둡다. 그러면은 그 당대표직 좀 그만두고 눈물 한번 흘리고 그래도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죠. 제가 미우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아직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뭐 이종근 선배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은 강하게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이웨이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론의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3월 중에는 대표가 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계속 좀 표명하고 있어서 좀 유동적이긴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나온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좀 보시자고요. 앞서 김타짜 얘기한 대로 어제 이제 백브리핑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 해서 8분 30초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그동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참았던 얘기 다 쏟아낸 거잖아요. 어제 하고 싶은 얘기 야 시원하다 그러고 다 하고 간 것 같은데 이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국민들 보시기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서른 의원 탈당이라 뭐 김영주 의원, 박영순 의원이 탈당에 대한 좀 비판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 이 멘트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타짜?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얘기들 같아요. 근데 제가 눈여겨봤던 멘트는 뭐였냐면 아니 사실은 지금 정말 국민의힘이 더 엉망인데 왜 언론에서는 그런 거 보도 안 해주고 그러세요. 억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면?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지금 시스템대로 개혁 공천, 물갈이 공천 하고 있는데 왜 그거는 평가 안 해주고 왜 조용한 국민의힘 공천을 그렇게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냐. 그런 항변 같은데 이거는 안 좋죠. 당대표로서 갈등과 분란이 있으면은 좀 수습하고 여러 가지 문제 없게 해야 되는 것이 당대표 역할인데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갈 테면 가라 안 붙잡는다. 냉소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한테. 예를 들면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표가 뭐 좀 자기들을 달래주고 잡아주길 좀 바랄 텐데 갈 테면 가세요. 가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 공천 못 받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은 총선 치러야 되잖아요. 그럼 지지층이 분열될 거라고. 그래? 뭐 아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공천도 안 주고 저렇게만 발로 뻥 차버렸네. 아이 난 안 할래. 이럴 수가 있어요. 총선 불리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좀 이해는 되지 않더라고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시스템 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스템만으로 공천을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을 만들고 나서 6대 4의 비율로 해라. 주류는 6이고 비주류를 꼭 4를 줘야 된다라고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죠. 대통령도 정대철, 김상현 이런 당내 라이벌들을 도리어 더 키웠어요. 그래서 당이 하나의 어떤 그런 유기적으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게
사실은 자기가 보스 정치인데도 불구하고 했거든요. 그게 균형이거든요. 공천의 균형. 네. 그런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죄다 하나씩 지금 공천 배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홍영표, 박용진, 뭐 임종석 이런 사람들 이외에 아이고 이건 나하고 정적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뭐 그래 공천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기준으로 보여지면 그것이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시스템 그거 다 자신들의 친명들이 전부 다 바꾸지 않았나요? 지금 당원 당규 다 굉장히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 놓고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래 법대로 하겠다라는데 우리가 정말 공천은 균형감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어제 이제 백브리핑에 대해서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안 좋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이 다 자기 족쇄가 되고 명분이 되는 건데 뭐 당장에 뭐 경기하다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저거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검 재표결 안 한다면서요. 질 것 같으니까 안 한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추측들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시스템 공천 맞는데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문제인 거죠. 박용진이 0점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게 문제인 거죠. 시스템 자체를 설계를 그러니까 그 다면 평가라는 게 한 20명의 의원들한테 좋아하는 사람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름 내라 해가지고 안 적힌 사람 빵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민주당 원래 그런 식으로 잘 안 하는데 민주당 이번에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뭐 공천 받으면 진명 안 되면 비명이냐 이 말이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의 평가도 좋고 우리가 잘 아는 친명 현역 의원이 있고 인지도가 되게 낮은 비명 원외 당직자가 있어요. 그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 건가? 그건 아니지 않나요? 이 대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 차장은 어저께 이재명 대표의 그 백브리핑에서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독재 중에 가장 독한 독재가 어떤 독재냐? 법치를 내세운 독재예요. 내가 나쁜 독재라기보다는 독한 독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개인이 막 모든 걸 휘둘러 쳐가지고 하는 게 더 독해 보이지 나빠 보일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에 재갈까지 물리려고 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시스템을 내세운 거, 법치를 내세운 거죠. 그것을 활용하고 내세워서 사람을 배제하고 공천 학살을 하면 그게 가장 독한 공천 학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윤타짜 말씀 잘 하셨지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립적인 시스템이냐 이게 그리고 정말 공정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부분의 담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경선 여론조사 문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나 이런 거를 당사자들한테는 적어도 받아줘야 아니 선거에 나가서 경쟁할 권리가 내 권리잖아요. 그럼 내 권리가 침해됐으면 내가 권리가 침해된 거에 대해서 이게 침해 안 됐다는 걸 보여줘 하면 국가나 힘이 더 센 기관은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얘기해보죠. 장타짜. 근데 저는 임종석 전 실장 어저께 11시 반인가 기자회견할 때 당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 저녁에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 재고 요청을 당이 안 받을 거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다 알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바로 안 받았잖아요. 바로 안 받았잖아요. 아마 임종석 전 실장도 그 얘기 하면서도 이거 당에서 안 받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밤에 선거운동까지 한 이유는 뭐예요? 동정심을 좀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 나 진짜 억울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니면은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탈당의 명분을 좀 축적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한테 다시 읍수하고 열심히 했는데 당이 또 나를 버렸구나. 그래서 난 나간다. 그렇죠. 일종의 빌드업. 그런데 이제 비명계 분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새로운 세력 아니면 무소속이었는데 아니면은 새로운 미래랑 같이 한다라기보다는 당내 투쟁에 좀 더 열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월달 전당대회 열리면은 그때 우리가 당권을 한번 접수해보자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옹색하죠. 나가서 내가 정치적 활로가 있느냐? 나가서 내가 무소속이나 뭐 새로운 미래 후보로 출마했어. 당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뭐 민주당 표가 갈릴 테니까.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나가죠. 네. 근데 나가봤자 활로가 없으니 고민은 더 깊어질 것 같은데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내 있을 가능성. 자, 윤 타짜는 어떻게 보입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근데요. 앞으로의 선택. 완전 다른 이야기가 임종석 실장의 정치적 무게감이 엄청나게 컸어요. 이번에 근데 민주당 컸죠. 잘 아는 분들은 아는데 아마 아실 건데 어제도 제가 뭐 기자들이나 민주당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한 게 친문 좌장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임 실장은 원래 박원순 시장하고 일하다가 그 서울시 약간 정보부 스카웃 되듯이 해가지고 광흥창 팀에서 있었던 거고 일기 비서실장을 하고 말하자면 뭐 조국 사태 이런 거일 때는 노영민 실장 시절이고 좀 각 결이 다르기도 하고 전해철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친문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되게 높은데 원래 친문의 적자나 적 아니었다는 거구나.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굳이 말하자면 86 그룹이기 때문에 뭐 민평론이라든지 우상호 뭐 이런 쪽하고 결이 가까운 건데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거의 반 이재명의 수장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어제 보면은 송갑석, 윤영찬 또 뭐 홍영표까지 거기 가가지고 저는 그래서 탈당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게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 박용진 의원이 여기 지금 경선에 임하는 거는 정말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은 져서라도 나중에 전당대회 뭐 나가는 그런 그림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제는 임종석이 돼버렸어. 이재명이 만들어줬어. 자, 20년 책임당원 김타짜 어떻게 봐요?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나갈 용기가 있을까요? 용기가 없다. 필요도 없어. 저는 이런 거예요. 정치는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사적 영역으로 보면 지금 이 싸움은 그냥 밥그릇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공적 영역이 되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자기 것만이 아니라 자기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에게도 목소리를 냈어야 된다고 난 봐요. 예? 그랬어야 이것이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저는 공천만이 그렇지 아니고. 자기 공천을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건 서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윤타짜의 예견이 저는 맞아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사가 안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이재명의 대안으로 임종석을 생각할까? 그러면 이제 다른 비명계원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 있어?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내일뿐만이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걸 위해서 대신 희생까지도 해줄 수 있는 게 지도자잖아요. 자, 그러면 잠깐 임전 실장의 미래는 어둡다. 이제 끝 여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당내에서도 별거 없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약에 본인이 정말 여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게 내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다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남든 나가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 무슨 역이죠? 무슨 역에 3명 왔잖아요. 왕십리역에.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 광고 듣고 올게요. 치킨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균형 잡힌 시사 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자,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미선님께서 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 반 이재명의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남아있는 분들 중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거의 없는 것도 같은데요?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5279님께서는 보면 볼수록 매력은 볼매라고 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은 김태현의 정치쇼가 아닌가 싶네요. 골라서 읽으셨죠? 많은데 하필이면 왜 그걸? 저 원래 그렇습니다. 저는 자뻑입니다. 우리 하문선님입니다. 질문 주신 분은 하문선님하고 5279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 타짜에게는 앞서 이 하문선님 질문하고도 좀 맥이 닿는 것 같기도 한데 임종석 전 실장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서사가 없다는 얘기를 앞서 김 타짜가 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네. 임종석 전 실장을 비롯한 뭐 윤영찬 의원,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 그다음에 또 뭐 서른 의원 탈당했고 예, 예. 뭐또 친문이라고 하면 또 전해철 의원 여러 의원들 많잖아요. 예. 그 의원들이 만약에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해요. 네? 일단 네. 불가능해요. 자, 왜요? 임종석 실장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임종석 실장은 누구 얘기지만 어저께 별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줬거든. 언론도 다 만들어주지, 정치평론가도 만들어주지.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진짜 많이 밀어줬어요. 임종석 실장은 수장으로.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그거 받아먹질 않았어요. 받아먹으려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난 지금 김 평론가랑 얘기랑 똑같은 생각이 제가 기겁을 한 게 이런 표현이에요. 제 그 성동갑을 제고해 주세요. 몇 날 며칠이라도 수구해 주세요. 이 순간 저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자기 지역구를 몇 날 며칠 공관위에서 해달라고요?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야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제고해 달라고 얘기했어야지. 어떻게 자기 지역구 하나를 갖고 공관위가 전체를 해야 되는 공관위를 몇 날 며칠을 그 수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리고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럼 친문들이 세력화가 불가능하다? 아니 그건 왜 그렇죠. 그래요?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어야 짝 그 임종석 실장으로 모이는 또 언론들도 그런 분위기로 몰아갔어야 됐는데 어저께는 그게 자기 밥그릇만 챙겼다라는 인상으로 딱 머무르고 애원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다른 친문 의원들도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친문 의원 얘기를 할게요. 그럼 누가 있을까? 전해철, 홍영표 뭐 또 있잖아요. 그런데 다 각계격파 당했어요 이미. 이미 당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를. 왜냐하면 전부 다 나만 살면 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전해철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몇 번 독대를 했어요. 그건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거의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런데 독대를 왜 했을까요? 이재명 대표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어쨌든 전해철 의원도 무엇인가의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건 추정입니다 일단. 네네. 아니 뭐 만났으니까 그럼 공천 과정 속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각자 예를 들어서 스토리들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뭉칠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각계격파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이게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큰 싸움은 총선 이후일 거예요. 총선 전에 뭐가 대규모로 나가고 이러지는 못할 거고 아까 제가 뭐 키워줬다라고 말하는 것도 전당대회 때에 이런 싸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제 뭐 보도가 나왔다가 사실이 아니네 맞네 했던 게 새로운 미래 우리 가면 이낙연 이선 후퇴 뭐 가능하냐라고 타진했다. 그 뭐 사실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시나리오 중에는 있겠죠. 근데 재밌는 게 아까 각자 격파 말씀하셨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제 지금 최고위원 사퇴했잖아요. 목소리 최근에 크게 돼요. 이재정 의원도 공관위원 사퇴했잖아요. 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지. 뭐예요? 공천 받은 뒤에 이야기한다는 거. 공천장에 도장 찍고. 그렇죠. 자기 거는 해결하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럼 그 흐름대로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 임종석 전 실장이 뭐 8월 전당대회 뭐 당에 남아서 나와도 승산이 없다는 얘긴데.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또 다른 그게 얘기예요? 임종석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의 대항마들은 이재명 대표가 맹렬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근데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라는 게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협위원장 싹 바꾸면은 승부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냥 받는 의원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지 다들 판단을 내리고 있을 거예요. 아주 뭐 찐명, 안기령 뭐 이런 분 제외하고 지금은 공천 과정에 내가 입국 따먹고 했지만 선거만 끝나봐라 이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타이밍은 와요. 근데 그 타이밍 때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막 그 필드에서 막 백병전으로 싸우다가 호각이 딱 나팔 소리가 딱 들려. 그럼 사람들은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알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우리 깃발이 어디 있나 딱 보고 그 깃발을 향해서 재정렬을 딱 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이밍은 와. 그래서 나팔이 불려. 근데 하늘을 봤어. 근데 깃발이 안 보여.
정당은 깃발이란 이게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생각하는 답답함이에요. 좋아. 그래 이재명 일종 대안부재론이네. 그렇지. 대안부재론이 가장 큰 짧게 문제지.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정당은 동지거든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뜻이 예를 들어 뭐 가치, 내지는 이념, 강령인데 아닌 사람들도 모이긴 하더라. 물론. 근데 지금 동지가 아니라 동업인 게 드러났잖아요.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 왜 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권이 없어지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이수진 의원처럼 내가 생각은 그랬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동업의 시대다. 그런데 다시 동지의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김타짜가 얘기했던 깃발 예. 누가 이거 관련해서 장타짜 어저께 제가 서른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명문정당 얘기했는데 임종석 실장 부탁했다고 그러는 임종석 실장 날라갔잖아요. 문 전 대통령 움직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서른 의원의 대답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상 그렇지. 이 총선 전까지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거다. 다만 서른 의원의 분석대로 하면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총선 폭망이라고 표현했어요. 폭망할 건데 그럼 그 이후에 민주당 수습해야 되지 않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내고 당 수습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의해요. 문 전 대통령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 스타일상 움직이지 않으실 것 같다는 총선 생각도 전에는. 들고. 네. 네. 그리고 2월 4일 날 이미 이재명 당대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당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흘러가는 모습은 그 당부를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지켜주거나 아니면은 뭐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좀 배려해주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들을 리가 없죠. 체면 상하는 일을 또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래도 친문 세력 챙겨줘 그러면 괜히 또 당내 분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났을 거라는 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성격상 그럴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서른 의원의 분석에 약간 좀 놀랬던 건 네.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이후에? 지면 깃발 들 거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전직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이렇게 총선 전후를 통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서 당 수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질 못하는 행동 같아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합하세요.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 중에 제일 구체적이었던 게 조국 신당의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그 문재인 스타일상은 제일 구체적으로 되게 크게 좀 결심해서 한 말이었던 것 같고 총선 전에는 아마 제 느낌에는 뭐 통합과 단결 뭐 투표율을 높이자 이런 이야기 정도 외에는 별로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깃발이 될 수가 없어요. 깃발은 그 아까 제가 권력? 얘기한 그 필드에서 드는 거예요. 아, 근데 이미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필드에 나오실 분이 아니어서 일종의 그냥 성이 될 수 있어요. 성.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성전을 할 수 있는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뭐 미래를 앞이 아니라 논의하고 거죠 뒤. 그래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사랑방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만 깃발이 되기는 어렵다.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공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타짜 네. 현재까지 국민의힘 공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좋은 점수 주시나요? 박한 점수 주시나요? 그냥 평탄가요? 축구로 얘기할게요. 네, 축구. 축구에서 사실 경기를 하는데 수비 위주로 해. 빌드업하고 뭐 하는데 백패스를 해. 그런데 경기에서 이겨. 그러면 중간에는 되게 답답하잖아요. 좀 지더라도 좀 공격하지. 선수가 좀 빨리빨리 해갖고 하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 수비를 단단하게 지키다가 역습 한 방으로 이기는. 1대0 그러니까 승리. 1대0으로 이겨도 이기는 거다. 예전 무리뉴가 자주 했던 역으로 할 게 없어. 자살골을 막 넣고 있어가지고. 아니 그 직전까지 그 직전의 경기까지 큰 대회에서 자살골로 선수들 개판이야. 뭐 맨날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싸워. 이런 경기만 하던 팀인데 수비 안전하게 수비로 가자. 그래서 이기자라는 축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답답하거나 너무 조용하거나 화끈한 어떤 테크닉이 안 보이거나 선수가 안 보인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기면 된다라는 축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위의 측면,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쇄신이라든지 감동이 없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해요. 예, 제 언론의 비판 네. 보면 너무 저 노령 그렇잖아요. 저 근데 뭐 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들이 할 땐 감동이 있더냐 분통만 있었지. 지금 그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대석학 이명박 공간위원장에다가 예. 대통령 선거에서 0.73%로 친 큰 대중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다가 170여 세 그 의석에다가 예. 멀쩡하게 깜빵 같은데 안 가고 유일하게 있는 전직 대통령에다가 이 꾸려진 민주당이 하는 거랑 예. 정치 신인 한동훈이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당위와 가치의 면 말고 실질적인 면에서 볼 때 뭐 할 말이 없죠. 그 민주당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준다 이런 뜻이 상대평가로 사지면 상대평가로? 아까 제가 말한 당위의 측면, 정치 발전의 측면 이런 부분에서 보면 확실하게 미흡한데 예. 상대평가의 측면에서 예. 보면 뭐 높은 점수죠. 장타자는요 어때요? 현재까지예요. 현재까지. 3월 22일 이후에는 다른 판단이 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예. 국민의힘 100점, 민주당이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의 반발 없이 공천의 분란과 갈등을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라는 거는 예. 이거는 뭐 당근을 줬든 아니면 네. 채찍을 줬든 협박을 했든 네. 이렇게 관리 잘하는 공천은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현역 의원들이 계속 반발을 하잖아요. 16년 공천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장타자 입장에서 저는 이제 솔직히 상향식 공천, 국민 공천론자거든요. 예. 대부분 다 경선을 해라. 예. 그래도 지역에서 이기는 예. 사람 해야지. 예. 왜 사심이 들어간 전략 공천 예. 하려고 그러냐. 옥새 그런 들고 날랐을 때 주의자인데. 옥새를 지키고 있었던 장타자 입장에서. 네.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상황 관리를 대단히 잘하고 있는데 분란 없이 상황 관리 네. 잘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 슬슬 비판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동아일보 같은 경우도 영남 현역 18명 중 12명 본선행, 중진불패, 늙은 정당 돼가, 개혁 혁신 공천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좀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의 불만은 거긴 것 같아요. 영남 TK에 밭이 좋은데 네. 현역 의원들 교체하지 않고 그렇죠. 젊고 좀 이런 신입들은 다 험지 주고 네. 이 영남 그렇죠. 의원들 기득권들만 그냥 맞아요.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언론의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의 비판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공천이 네. 과연 맞는 것이냐. 네. 어쨌든 공천을 통해서 물갈이하고 새로운 인물 네. 들여가지고 저희가요 새롭게 정치하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짠 내놔야 네.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까 네.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앞으로 네. 잠깐만 앞으로 비례대표나 강남. 강남 가불령 서초을 네. 그다음 대구 경북 네. 남아있는 지금 한 15군데 정도 네, 합쳐 한 30개 남았어요 지금. 골치 아플 거예요.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국민의힘의 현 주류? 현 주류라고 하면은 뭐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집단적 주류가 있다 치면 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현역을 좀 갈고 싶은데 그 뒤에 바로 기다리는 1번이 이른바 용핵관 검사인 거야. 그 기다리고 있는 1번이 약간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전 좀 과감하게 밀었을 거라고 보는데 이걸 가면은 이걸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니까 이것보다는 현역 유지가 낫겠다. 그러니까 욕을 같이 먹더라도 이렇게 욕 먹는 거보다 이 욕 먹는 게 작을 거다라는 판단이. 그 얘기는 예를 들면 한 위원장이나 공관 입장에서 보면 그냥 경선해가지고 현역이 이겼다. 나이 저 현역 교체 안 했다. 이게 맞지. 현역 컷오프했는데 거기 용액관이나 검사들이 그렇죠. 낙하산 타고 내려오면 오히려 거기서 받는 마이너스 비판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쓸 수 있다는 얘기구나.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 이 말에 100% 동의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현역들도 낙하산 타고 내려오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에게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아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그 부분을 분명히 우리는 이제 인지를 했고 변하겠습니다. 새롭게 변하고 개혁한 모습을 총선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왜? 민주당이 못하니까 우리 거 안 보여. 참 조용하게 뻔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용하게 네? 뻔뻔하다. 뭐 자동차 광고가 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제가 좀 패러디를 했는데 근데 국민들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제가 중도층을 저는 좀 대변하고 싶은 건데 중도층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총선에서. 총선에서요? 네. 내 지갑 두툼하게. 총선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총선 이후. 총선까지는 한동훈이 어떻게 한다고 쳐. 총선 이후는 누가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견제를 하든 아니면 바른 길로 이끌든 아니면 함께 해서라도 뭐 팀워크를 잘 보여주든 해야 되는데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한테 머리만 조아리고 있는 사람들로 쫙 깐다? 예. 그거를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지금의 상대평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가는 건 맞지만 총선 이후를 국민들이 생각한다면 결국은 지금 총선 전 전투에선 다 이기고 있어도 총선이라는 전쟁에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장타짜. 민주당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가지고 민주당에 공천받은 사람들도 이재명 당대표에게 또 좋아할 것 같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도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중도층이나 민생의 입장에서는 내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현 정권인 거예요. 이게 전 총선 이후 이야기 잠깐 하자면은 우리가 절대 평가가 있고 상대 평가가 있고 시계적 평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은 제 관점에서 볼 때는 21대 국회보다 22대 국회 제 기준에서는 구성원들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은? 예. 비대든 지역구든 간에 예. 국민의힘은 제 관점에서는 21대보다는 22대가 나을 거예요. 일단 영남하고 수도권의 비중이 달라지는 게 첫 번째 이유인 것이고 수도권 의석이 좀 늘어날 것 그런 같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비슷하면서 다른 국면인데 앞으로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게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의석 자기들 이제 같은 의석이 있더라도 분포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 근데 나는 윤 실장님께 그럼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조금 바뀐 사람들이 그러면은 과거 사람들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금은 쓴소리 내지는 다른 시각 국민의 시각 이걸 전달할까요? 아니 이게 제가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시류에라도 따를 줄 아는 사람하고 시류에도 못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이 저는 시류에는 따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에 동의하는 게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윤 실장이 얘기하는 거 부분을 조금만 만족시켜도 저는 거의 180석 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이. 근데 잘한다면. 잘한다면 어느 정도만 한다면. 근데 그거를 못 하니까 지금 130석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장타짜 나 이거 하나 더 물어볼게요. 뭐 자꾸 저한테 왜 질문? 그래요? 자, 그럼 이타짜, 장타짜 아웃. 그럼 이타짜에게 바꿨어요? 종근이 형 얘기 많이 못 하셔가지고. 이철규 공관위원이 어저께 기자들 물었을 거 아니에요. 현역 교체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역 교체가 지상 최고의 선인 이철규 의원 특유의 말투가 있는데 그때 따라하지 못하겠네. 흉내내지 마요. 현역 교체가 지상 최고의 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선거는 이겨야 한다. 지역 주민과 유권자 뜻을 반영해야지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마음대로 바꿔서 인기를 얻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장 강한 자가 경쟁에서 나가는 것이 절대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현역 교체가 없다고 신인 그럼 니네가 이겨서 올라와. 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정신인들 입장에서는 삼선 의원들이 TK에서 니네가 이겨서 올라와. 왜 져놓고 난리야? 라고 얘기하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그 선수 교체에 그 참신함이 없다. 후반전 같은 경우 정말 그 뭐 조커들이 딱 들어가는 그런 경기를 보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런 공천은 철저하게 4년 전에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거로 보여져요. 그중에 하나가 4년 전에 21대 총선이 이 계열 정당에서 가장 많이 바꿨어요. 현역을. 44.6%로 바꿨거든요. 민주당 그때 거의 안 바꿨어요. 27.9%. 결과는 180대 108이거든요. 근데 현역을 많이 바꾼다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갈이의 폭이 아니라 물갈이의 질이다. 어떤 사람들을 했느냐가 한두 사람이 도리어 인상이 깊을 수가 있고 10사람을 했는데도 전혀 모르겠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뭐 머리에 들어온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기대를 거는 건 비례다. 비례는 지역구와 다르다라는 거죠. 전략. 이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람으로만 쫙 채우면 바꿔봐야 그거는 그냥 이재명 한 사람이 되는 거지 다양하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막 물갈이 다 봤는데 해봤자 소용 없더라고요. 물고기를 바꿔야 된다. 물고기를 바꿔야 된다. 물을 바꾸지 말고 물고기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고기 바꾸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제3신당이 이번에 밖에서 많이 진출해가지고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다당제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완전히 노선을 확실히 하시는구만. 아니 그게 답답한 게 제3신당이 잘해줘야지. 그렇지. 맞아요. 뭐 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엄청난 이제 기회인데. 약간
안심해도 되겠다. 양당 다 네. 안심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던 대로 해도 되겠다가 돼버리니까 문제인 거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는 얘기구나. 양당에서 어이요 저기들 나가서 합칠 것 같더니 합쳤는데 또 쪼개졌네. 뭐 이런 아유, 거. 제3지대의 이준석, 이낙연 두 분은요. 사실은 저기 광화문에서 저기 용산까지 삼보일배 한번 하셔야 돼요. 역사의 죄인이에요. 네, 역사의 그래요? 죄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장타짜한테 이거 물어봐야 네. 되겠다. 근데 나는 갑자기 내가 네. 지금 제일 자괴감 느끼는 사람은 네. 나 장지원 의원일 것 같아. 그치. 나 왜 안 나갔어? 이거 좀 하태경 의원도 뭐 비슷한 처지겠죠. 하태경 왜 서울 올라왔어? 그냥 버티고 있을 걸. 결과론이지. 그때 장재원 의원이 좀 맞아요. 물꼬를 튼 게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 이제 근데 만약에 뭐냐, 원희룡 장관도 어. 왜 한동훈 체제 들어오기 전에 혁신이 되게 힘들 때 일타로 쳤잖아요. 그게 아니 이제 장재원한테는 서사가 돼요. 장재원 의원은 이것이 그렇지. 큰 서사가 서사로는 돼요. 왜냐하면 서사는 돼요. 장재원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이미 굳어져 있거든. 네. 한 번 빵 쉬고 네. 그 다음에 뭔가 이미지를 달리해서 나와야 아. 그 다음이 있지. 그럼 해운대 갑에서 몇 선이나 더 기억나세요? 사상. 뭐 예. 사상. 그러면 사상에서. 장지원 의원은 이번에 혼자 불출마 선언했지만 어쨌든 다음번 본인이 부산시장. 희생하고 뭔가 내려놨다는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다. 우리 부산시장 방송에서 가는 제가 길. 이야기했을 건데 국힘이 만약에 선거 그때는 정말 작은 확률로 말했지만 네. 만약에 이긴다면 예. 장재원이 시작했다가 네. 될 거고 진다면 예. 장재원은 했는데 네. 남들 김기현이 보세요 안 했다. 지금 뭐 김기현 뭐 권성동 뭐 윤한홍 뭐 네. 이철규 다 버텨가지고 졌다라는 네. 이야기 나올 거라니까. 오, 그래 비슷하네. 알겠습니다. 스토리만 들어간 거는 네. 긍정적이에요. 한 30초, 40초 남았는데 또 장타짜. 박민식 장관 어떻게 한답니까? 박민식 장관 잘 알잖아요. 아니 그 어제 제가 연락해봤는데 상당히 좀 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네. 아니 나보고 김민석 잡으라고 보내놓고 네. 단수공천이나 우선공천 안 줘가지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네. 그래서 당에서는 네. 어쨌든 수도권에 어느 정도 배치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참 명분이 이상해요. 여기서 그럼- 공천 못 받았는데 저희 가서 한다? 경쟁력이 있다고 지역 주민 생각할까? 대단히 답답해하는 네. 답답해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김타짜, 윤타짜, 장타짜, 이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